네, 우리 우성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을 수강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다가왔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집에서 열심히 실시간 수업 듣고 있을 건데 선생님이 찍어서 일단 올리는 쪽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 실시간을 하게 되면 출석 체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쌤은 요 강의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고, 또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분 안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근데 오늘 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 중요하다 그러죠, 쌤은. 이 파트가 또 지구과학을 딱 두 번째로 학생들이 접게 되는 그 파트라서 일단은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되 시간은 조금 빨리 맞춰서 한 30분 정도 안으로 끝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그마의 생성,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갔는데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지금 노트 꺼내서 필기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쌤 온라인 수업 동안 노트 안 들고 왔어요 이런 사람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교과서나 노트 안 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냅두고 갔다라는 거 자체가 그냥 수행평가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부터 올리는 이 내용은 그날 밤 혹은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 네이버 밴드 있죠?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달아서 사진을 찍어서 노트 필기한 내용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댓글로 올리는 것을 수행평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마치고 한꺼번에 도장은 찍어줄 거지만 그 전에 좀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아서 한꺼번에 작성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업한 거는 화요일까지는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밴드 댓글 올린다. 이거는 공지사항에 쌤이 한번 더 적어줄게요. 그럼 요거는 일시정지하고 지금 필기 다 했겠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파트가 다 넘어가기 전에 조건 여기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장소는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암기는 초반 부분 살짝 나오고 실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암기보다는 엄청나게 이해가 필요하다. 고체와 액체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마그마는 그 어떤 물질들이 녹아서 형성된 암석이 되기 직전의 그 형태니까 액체니까 액체. 볼게요. 지진대와 화산대, 요거는 판구조론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 조금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진대와 화산대가 좀 많이 겹친다라는 것. 지진대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도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점을 콕콕콕콕 찍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겹치더라. 그 다음에 환태평양 불레고리 여기 있네요. 불레고리 환태평양 지역, 태평양 주변을 동그랗게 고리 모양 고리 한자 써서 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판의 경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지진대와 화산대는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것과 판의 경계 또한 일치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날까? 도대체 마그마는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화산 활동을 하는 걸까? 요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넘어가면 됩니다. 요것도 쌤이 중학교 내용 쌤이 그 1강에 OT 시간에 올렸던 거 잘 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파트 쉽죠? 현안유 반서마 했던 거 기억납니까, 쌤이? 현안유 반서마 했던 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마그마는 크게 현무암지, 안산암지, 유문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억납니까? 현, 안, 유, 반, 섬, 화 해서 여기는 화산암, 여기 심성암, 현무암은 고철질이다, 유문암은 SiO2 함량이 많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가 필요하다. 암기를 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현안유 순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점점 많아져요.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현무암은 검은색이죠. 고철질 성분이 많으니까 그 고철질 성분이 많은 만큼 SiO2 저 성분은 적다. 실리카 성분은 적다. SiO2 하면 또 뭐 석영 성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석영, 크리스탈 설명했던 거 그게 적다. 그다음에 온도는 고철질 물질들이 많이 녹다 보니까 훨씬 온도가 현무암질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많은 철이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만큼 온도가 높은 만큼 점성 또한 작게 됩니다. 점성이 뭡니까? 끈적끈적한 정도죠. 이거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크겠죠. 온도가 높으면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이동할 거예요. 유동성이 크니까 곧 점성은 작다. 이렇게 봐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 SiO2 실리카 성분, 이 석영 성분이 약간 끈적끈적거려요. 점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 화산가스의 함량은 끈적끈적하니까 공기가 비집고 나오다가 틈이 부족하게 되겠죠. 끈적끈적한 곳을 막 비집고 나오는 거랑 되게 부드러운 물 같은 곳을 통과하는 거랑 다르겠죠. 끈적끈적한 곳을 통과할 때는. 그만큼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하면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화산가스가 많다. 이렇게 대충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죽이 있는데 죽,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죽, 우리 아플 때 먹는 죽 설명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중학교 지구과학 쌤 설명할 때. 죽이 고온일 때랑 다 식어서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랑 완전 다르죠. 고온일 때는 들면 후루룩 잘 떨어지고 후루룩 거의 국밥처럼 마실 수도 있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밥그릇 모양 그대로 엎으면, 요런 밥그릇에 죽을 담아놨어요. 다음날 뒤집어서 엎어버려도 이대로 그냥 죽이 쌓여있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굳었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굳어서 유동성이 작게 됩니다. 그만큼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으로 비교하면 돼요. 죽이 고온인 죽은 되게 부드럽다. 저온인 죽은 찐득찐득하고 지들끼리 딱 붙어있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유동성도 작고 점성은 크고.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거랑 그대로 연관이 되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빵 하고 분출하면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죠. 유동성 크고 점성이 작기 때문에 잘 이동해요. 멀리 잘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는 지질 변동이 용암대지나 순상화산. 순상화산 하니까 또 한자죠. 순자가 방패 순자입니다. 방패. 우리 모순하다, 모순이 되게 모순적이네, 이 말은 너무 모순적이다 할 때 그 모순에서 모가 창모자고 방패가 순자가 방패 순자예요. 모순이다. 니 그 말은 너무 모순인데, 니 공부 잘한다며 근데 왜 지금 자고 있어? 너무 모순적이네. 이런 말 안 듣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그 일화 알죠? 이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창파리가 팔고 있고, 또 같은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팔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물어봤죠.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순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역설적인 것, 그게 모순이다. 그래서 그 순자가 방패 순자인데, 이 방패 모양으로 넓적하게 퍼져 있는 화산이다 해서 순상화산이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유문암지 마그마는, 아까 유문암지 마그마는 점성 크다 했죠. 찐득찐득하다.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인다. 유동성이 작고 잘 못 움직이고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주로 종상화산, 용암돔은 그냥 이렇게 지붕으로 된 그냥 구장, 그 우리 축구 구장 같은 거 하면 무슨 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넓게 생긴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용암돔이 형성되는 거고, 종상화산은 이 종자는 또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소리 할 때 그 종, 땡땡 울리는 종, 그 종 모양으로 올록하게 솟아있다 해서 종상화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자는 모양이니까. 대충 필기할 거 뭐 딱히 없고 밑줄 끄면서 쌤 얘기 이해했으면 충분히 된 겁니다. 다음,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 파트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근데 이 파트 설명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빨리 맞춰볼게요. 한 10분 정도 흘렀죠. 30분 안에 끝내려면 잘 안 되거든요. 이 파트 이제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까 우리 출제 포인트에서 생성 원인과 생성 장소 두 가지였죠. 이게 생성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 필기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필기하는 내용, 지금부터 쌤이 적는 내용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용융곡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용융곡선. 용융곡선이라 하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그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깊이. 가로축이 온도. 단위는 여기 도시, 여기 뭐 킬로미터라고 할 때 어떠한 물질이 어느 깊이에서 몇 도 됐을 때 녹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암석, 지금 우리는 마그마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암석으로 고정을 할게요. 다른 기타 어떤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 얘기할 때는 그냥 암석이라고 칠게요. 암석 혹은 멘틀, 딱딱한 고체가 지각이나 멘틀을 부르고 있는 이 고체 성분이 액체로, 즉 마그마로 변할 때 어느 깊이에서는 몇 도가 되어 녹는다, 어느 깊이에서는 또 몇 도가 되어 녹는다, 이걸 알려주는 곡선이 바로 용융곡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깊이는 왜 중요해요? 깊이가 곧 압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각에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죠.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말은 압력이 곧 높아진다는 말과 같아요. 압력이 높게 되면 고체 물질이 녹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체 분자들끼리의 인력을 끊어내야 액체가 되는 건데, 주변에서 많은 강한 힘이 누르고 있으면 이걸 끊어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즉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용융곡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깊어질수록 온도도 더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던 요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 할게요. 이 지점은 지각으로부터 깊이가 약 이 정도, A 정도라고 할게요. A 정도의 깊이에 있는 어떤 암석이에요. 근데 그 암석의 온도가 지금 A 다시 정도라는 온도에 있다라고 할게요. 몇십 킬로, 몇백 도 적어도 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라는 깊이에 있는 암석이 A 다시라는 온도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정도 깊이에서는 요 온도만 돼도 B 다시라는 B 다시 합시다. A라는 깊이에서는 B 다시라는 온도만 되어도 암석이 녹을 수가 있어요. 이쪽이 고체고 이쪽이 용융된 액체라고 보면 여기서는 마그마겠죠. 라고 본다면 이 A라는 깊이에서는 B 다시 정도의 온도만 되어도 녹아요. 이때는 더 저온이겠죠. 이 정도는 더 저온인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 B 다시라는 온도만 돼도 벌써 녹기 시작해요. 여기서 녹을 수 있는데 더 온도가 높아져서 A 다시라는 온도까지 온도가 더 올라갔죠. 그럼 이때 이 암석은 마그마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온도인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근데 얘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이렇게 있다. 더 깊은 곳에. C라고 합시다. C라는 깊이에 요 온도를, A-라는 온도를 갖고 있을 때는 아직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때는 여전히 고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용융곡선을 이해돼요. 깔끔하게 정리 싹싹 지우고 이제 이거 필기하면 돼요. 지금부터 필기했던 애들도 똑같은 거 필기할 거예요. 쌤이 온도, 도시, 깊이, 킬로미터는 압력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용융곡선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고체, 여기가 용융상태, 즉 액체고요. 같은 말로 하면
마그마. 요거를 그려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온도에서는 이 정도 깊이까지는 녹는다 녹을 수 있다 하지만 더 깊게 내려가면 고체 상태가 될 수 있구나. 이해됩니까? 요거 필기 하나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해야 될 멘틀이라던가 화강암에 녹는 용융 곡선을 볼 거예요. 그거를 다 한꺼번에 통합한 게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이해하려면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씩.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잘 보이죠?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근데 이 화강암이라는 것은 뭐의 주성분이죠? 우리 외핵, 다시 내핵, 외핵, 그 다음에 멘틀, 해양지각, 대륙지각, 이렇게 지구가 막 구성되어 있다면 이 화강암은 대부분 뭘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대륙지각. 화강암은 대부분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어요. 화강암이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방금 지지직 잡음 들어갔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플러스 이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을 알아볼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굳이 붙이냐면 화강암은 보통 함수 광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화강암에는 그냥 그거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특징입니다. 화강암에는 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물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그게 중요해요. 아까랑 똑같이 똑같은 용융곡선이에요. 여기는 온도, 여기는 깊이, 압력이랑 똑같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100, 50km에서 100km 밑으로는 화강암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 화강암은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깊이보다 밑에 내려가게 되면 멘틀 성분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여기서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약 이 정도가 약 1000도라고 했을 때, 1000도씨라 했을 때 1000도씨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아까는 이렇게 온도가 다시 깊이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아졌죠. 이 정도 깊은 깊이에서는 더 많은 온도가 필요했는데 화강암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또 그래프를 해석하기 어려워지죠. 화강암은 지표면에서는 1000도보다 살짝 한 900도 정도 되어야 화강암이 녹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작게 필요해요. 놀랍죠? 분명히 아까 지하 깊은 곳으로 압력이 증가할수록 그 분자들 사이에 끊는 인력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해서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화강암이라는 녀석은 봤더니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온도는 더 작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물이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물 분자는 되게 암석에 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부터 벌써 막 기체가 되려고 하고 날아갈래 하겠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니까 100도만 돼도 이 물은 안절부절 못해서 기체로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강암 속에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물 분자들이 화강암에 이루고 있는 고체 분자들을 더 쉽게 끊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많이 진동을 한다던가 더 쉽게 빨리 데워지게 한다던가 더 빨리 끊어질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팍팍 끊어준다던가 하는 역할을 이 암석 속에 들어있는 물이 하게 돼요. 즉 암석 속에 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깊은 곳, 즉 압력이 센 곳에서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쌤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쌤이 했던 거 돌려보면 돼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화강암 상태고 고체 상태고요. 여기가 화강암질 마그마 상태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암석 속에 들어있는 물이 하는 역할이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 일단 필기합시다. 지우고 마저 할 거예요. 지금 배운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용융곡선 하나 본 거고, 두 번째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까지 봤어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일시정지하고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이제 또 다른 용융곡선을 또 봐야 돼요. 화강암 녹는 거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멘틀 용융곡선 볼 거예요. 멘틀의 용융곡선. 멘틀은 지각 아래에 있는 아주 고철질, 감람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현무암보다 더욱더 고철질로 이루어져 있다. 더 많은 철 성분이 있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멘틀 용융곡선을 기본적으로 보면 똑같이 온도, 이거 생략하고 싶지만 X축, Y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적겠습니다. 단위까지. 그러면은 멘틀의 용융곡선은 약 1000도씨보다 더 높은 곳, 여기가 1000도씨를 한다면 1000도씨보다 높은 곳에서 녹기 시작해서 요렇게, 너무 빡세죠. 요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자입니다. 일자. 즉 그냥 다른 일반 암석과 똑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다시 깊이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니까 이 정도 깊이일 때는 요 정도 온도면 필요하다. 요 정도 깊이일 때는 요 정도 온도만 필요하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멘틀에도 물이 포함돼요. 요게 물이 포함된 거고요. 요게 물 포함 안 된 상태의 멘틀이에요. 쌤, 어떻게 멘틀에 물이 포함될 수 있죠? 멘틀은 엄청 고철질이라면서요. 그 물이 포함되는 과정을 뒤에 마그마의 생성 원리에서 또 다룰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멘틀이라는 것도 그냥 딱딱한 고체인데 고철질의 암석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고철질의 멘틀 물질이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아까 화강암의 용융곡선과 같은 형태를 띈다는 거죠. 어떻게?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일어날 수가 있다. 물이 포함 안 되어 있을 때는 높은 온도까지 가야 용융이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멘틀의 용융곡선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요거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아까 화강암질, 다시 화강암의 용융곡선과 이 멘틀의 용융곡선 합해서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때 생성되는, 여기도 물이 포함 안 돼 있을 때는 여기가 마그마, 물이 포함됐을 때는 이 전체가 마그마 이렇게 되겠죠. 생성되는 마그마는 잘 들어요. 멘틀은 아까 엄청 초골철질이라고 했어요. 철 성분이 현무암질보다 훨씬 많은. 근데 낮은 온도에서 조금 녹을 때는 먼저 용융점이 낮은 애들 먼저 녹겠죠. 쌤이 그래서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했죠. 이렇게 부분 용융된 애들은 현무암질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멘틀이 전부 다 녹게 되면, 전부 다 녹았을 때는 당연히 엄청 초고철질이 되겠지만 멘틀 물질이 전부 다 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멘틀은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용융점이 높은 고온이 되어야 녹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저온일 때는 아직 안 녹았을 거라고요. 근데 저온이 되었을 때도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멘틀 물질은 섞여 있기 때문에 걔들이 먼저 부분 용융이 일어나겠죠. 그럼 걔들은 현무암질 성분과 유사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놔야 합니다. 이해됐죠? 한 5분 정도 하면 30분 될 것 같으니까 5분 정도 딱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 필기. 지금까지 한 개 그냥 일반적인 용융곡선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틀의 용융곡선 봤는데 멘틀은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랑 물이 포함되지 않아 있을 때랑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봤다. 이해됐죠? 필기 다 했죠? 이제 드디어 비로소
뒤에 있는 우리 보충교재에 있는 이 용융 곡선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요것 해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거예요. 차근차근 할 건데 5분만 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 내용은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요것만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자 해석하는 것 A에서 A- 어떤 과정이냐면 요게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지하의 온도 분포는 이렇게 돼 있대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표면은 0쯤이라 치면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가 딱 되면 우리 지하는 딱 요 정도 온도가 된다. 이거를 표로 그렸어요. 그러면 잘 봐요. 약 한 120km 정도의 어떤 암석이 있다. 그것은 당연히 멘틀 성분이겠죠. 지각은 끽해봤자 한 몇십 킬로에서 놀고 있는데 120km라는 말은 멘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멘틀 위치에 해당하는 온도가 딱 여기 한 1400도, 1300도 정도 되게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깊이에는 그 온도이다. 그 멘틀은. 그럼 봤더니 아직 녹지는 못하고 있죠. 왜? 원래 멘틀은 용융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멘틀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잘 봐요. 이 120km 정도 되면 1500도가 넘게끔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 멘틀이 녹으려면. 그림 잘 해석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하 120km에 갔어요. 그리고 그 멘틀의 온도를 재봤더니 온도가 한 1350도 정도를 합시다. 이 멘틀의 온도는 1350도씨야. 쌤은 뭐 다 죽었겠죠 이미. 다시 어쨌든 1350도씨다. 근데 그 멘틀이 만약에 녹으려면 그 정도 깊이에서 멘틀이 녹으려면 16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근데 그러면 이 1350도에 해당하는 이 A 지점의 멘틀 물질이 마그마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고 봤더니 이 용융곡선 안에 이 용융곡선 내부에 그 점이 찍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지점에 있던 마그마가 온도 변화 없이 이 1350도를 유지한 상태로 지상으로 점점 상승해서 여기 약 한 30km 지하 30km까지 상승을 쭉 해온다면 비로소 1350도에서는 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림상 이해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A에서 A-로 가는, 즉 1350도씨면서 120km에 있던 멘틀 물질이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쭉 깊이만 상승하는, 즉 압력만 간소하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지점부터는 녹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멘틀 물질의 상승. 요게 뒤에서 배울 해령과 연관이 있어요. 해령 하부, 요거는 필기해 놓읍시다. 지금부터는 설명 듣고. A에서 A-, 즉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멘틀 물질이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깊이만 얕아지는, 즉 압력만 감소하면서 상승을 쭉 한다면 멘틀 물질이 녹을 수 있다.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그게 해령 하부에 해당한다. 해령에서는 멘틀 대류 상승부라고 했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온도 상승. 다시 지우고. 지하 약 한 20km 정도의 암석을 봤더니 이거는 지각에 해당하겠죠. 20km면 만약에 대륙지각이라면 대륙지각, 대륙지각, 다시 그냥 대륙지각이라 볼게요. 대륙지각의 깊이 20km 정도 되면 온도가 약 한 500도 정도 되네요. 지하 20km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대륙지각은 약 온도가 500도 정도랍니다. 이해됐죠? 근데 대륙지각은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다?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옆에 이렇게 딱 있어요. 안녕, 나는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야. 나는 이 온도 이상이 되면 용융이 된단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B라는 위치에 있던 지하 20km면서 온도가 500도인 녀석이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열이 막 공급이 돼. 야, 너 뜨겁지? 뜨겁지? 이러면서 막 열을 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깊이는 20km 그대로인데 온도만 쭉 상승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 비로소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융곡선을 넘어서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깊이는 그대로, 즉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만 쭉 상승한 거죠. 이게 온도 상승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 B에서 B-로 가는 거. 이게 대륙지각 상태에서 대륙지각이 점점 스스로 온도만 상승하여서 용융점에 도달하면 마그마가 생성된다. 암석이 녹는다. 이게 섭입대 부분. 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죠.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마지막 이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바로 우리 멘틀 물질이 이렇게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의 온도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디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다시 A로 봅시다. 똑같은 A. 지금 A에 약 아까처럼 약 한 120km 정도에서 약 1350도씨 정도에 해당하는 멘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치에 갑자기 어떤 원인 모를, 나중에 배울 원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그 멘틀 위치에 멘틀 용융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요. 나는 이제 이 정도만 돼도 녹을 수 있어 라고 바뀌어 버린다고요. 왜 안 나오죠? 나는 이 정도만 돼도 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뒤에 있는 이 빨간색을 이제 볼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물이 포함되는 순간 용융 곡선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위치는 이 용융 곡선, 물이 포함되어 있는 멘틀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온도죠. 120km 되면 이 정도 온도만 돼도 녹을 수 있는데 이미 충분한 온도가 되었죠. 그러면 그냥 바로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의 공급이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던 멘틀에 물이 공급되게 되면 멘틀의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것도 섭입대 부근이라고 적어만 놓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쌤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그래프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부터 쌤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압력 감소는 1번 생성 기작, 온도 상승은 2번 생성 기작, 물의 공급은 3번 생성 기작, 이렇게 부를게요. 1번에 의해서 하면 그냥 그게 압력 감소에 의해서예요. 물의 공급에 의해서, 즉 3번 기작이라는 얘기죠. 쌤이 3번에 의해서 라고 하면 물의 공급에 의해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 마무리 1분 딱 마무리할게요. 용융곡선이 있다. 여기서 지하의 온도 분포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요 정도에 해당하는 멘틀 물질이 있는데 이놈이 녹으려면 그냥 온도가 쭉 다시 온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깊이만 쭉 초청으로 다가오면, 압력만 쭉 감소하면 녹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압력 감소 1번. 두 번째, 만약에 지각 근처에 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정도 깊이 압력은 유지하면서 주변에서 열이 가해져서 쭉 온도만 올라가서 녹을 수도 있다. 이게 온도 상승 2번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깊이, 이 온도에 가만히 있었는데 아직 녹지 못하고 있었는데 물이 포함되면서 용융점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얼씨구 하고 녹아버리는 경우, 이게 물의 공급, 즉 3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책 보면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